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챔피언쇼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이게 움직였던 그 시대에 대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 그래요.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우리가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강력한 수급이 있으면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라인에 있기 때문에요. 2500에서 26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는 외국인들이 스탠스 자체가 매수의 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우리가 연초에도 말했다시피 올해는 한 10조 이상 정도를 살 수 있는, 현재까지 한 8조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잡고 있는 건 외국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 이제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양쪽으로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산 것들은 우리 업종의 순환매에 있는 업황이 회복하는 그런 업황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이쪽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에 포트폴리오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한 반도체 쪽에 매수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두 개의 포지션을 가지고 양쪽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번 업종이에요. 지금 자리는 업종의 순환배가 되게 빨라요. 지수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쉼이 있을 거고,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면 사이클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을 컨택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년에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이라 하면 반도체도 있겠고요, 제약바이오도 있겠고요, 미디어 광고 쪽도 있고요, 그다음 보험도 있을 거고, 조선도 있을 거고, 화장품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올해 많이 소외됐던 업종들의 회복기, 업황 회복들이 되는 업종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12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에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많이 얻어야만이 그동안 힘들었던 장을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목과 업종을 선택을 잘하고, 업종과 종목을 분석할 때 그동안에 소외됐던 업종이 반등의 두 개를 두고요. 기관보다는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들, 그다음 코스닥은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되게 많이 지금 움직여요. 정치 테마라고 해서 최근에 무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업종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되게 빠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는 보지 않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스몰캡이라고 하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이런 쪽도 되게 많으니까요. 굳이 변동성을 만드는 이 테마주는 우리가 접근을 안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오늘은 시장이 쉬어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좀 시장이 쉰다. 그럴 때 우리는 업종 분석을 하는 게 더 낫고, 2024년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상담은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종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제 방송을 할 때는 꼭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좀 적어 놓으시면 주식을 보는데, 활용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유니셈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600원에 10%예요. 그래요? 산지 좀 되셨나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까 하고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요? 이 반도체, 네.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심이 되는 섹터인지, 그 다음에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가,
그다음에 또 이제 수급이라고 해요. 이 수급 상황들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사이클이 돌아요.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유리한 게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을 논할 때는 어떤 가격을 보냐. 옛날에 가격은 어땠어? 지금은 어땠어? 그 다음에 현 위치는 어땠어? 요걸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혹시 제가 지금 이걸 켜놓을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높나요? 작나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그래요. 예, 고점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어떠냐면 그동안 추이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올랐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그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가 가격이 얼마예요? 16,000원? 근데 가격이 가장 쌌을 때가 얼마예요? 6,000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얼마예요? 9,000원, 600원. 그럼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 아니, 여기 16,000원에서 6,000원까지 떨어져서 9,000원이라면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왜? 비싸다고 하면 우리가 15,000원, 14,000원 이 구간이 비싼 구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은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중간 언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업황이 돌기 위해서는 시간이 돌아요. 이게 조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종을 줬다가 다시 꺾어지는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니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좀 더 매수하셔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모아간다 생각해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가야 돼요? 내년 상반기? 그러면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간다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싸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고 비싸면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 가격이라 그래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10,000원짜리가 안 팔면 얼마에 팔아요? 9,900원. 그죠? 근데 9,900원 되면 사람들이 사죠. 그죠? 왜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가도 이 공공 단위에 있는 가격의 심리를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00원, 9,000원, 그다음 11,000원. 이렇게 9,000원, 10,000원짜리에 되게 심리가 강해요. 이것도 10,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1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10,000원. 요 나이까지는 이게 다 중간값이에요. 그래도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주식은 회귀 본능이라 있어요. 자기 가격을 찾아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격은 중간값이란 이 가격, 이 10,000원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홀딩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실까요? 메디포스트 매수가 비중은요? 1,200원에 20%요. 참 어려운 종목이죠. 그죠? 지금 좀 이틀 올라와서 네. 손절을 해버릴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게 메디포스트가 2000년 후반때 되게 많이 시세를 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손해 본 종목이기도 해요.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세타들 자체들은 이게 줄기세포 쪽인데 옛날에 보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재료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으면 안 가요. 실적. 그 다음에 또 그 기대감보다는 이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제약바이오로 살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이 업종이 앞으로 커질 거다, 아니면 이 종목이 커질 거다, 안 커질 거다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을 봐야 돼요. 기관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회사는 조금 더 나아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방법론적으로 택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제약바이오로 살 때는 실적이 없는 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실적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 추세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런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갭이라 그래요. 갭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갭 매꾸로 한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사실 제가 가격까지는 사실 매수가가 더 높았는데 네네. 제가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네. 10% 했는데 네. 추가를 해서 이 가격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할 때는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검은 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이 종목은 내가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뭐 도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뭐 사냥을 할 때도 우리가 도구를 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구가 있어야 무슨 도구를 보고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지표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여기 검은 선 있잖아요. 검은 선. 이 검은 선들이 봐봐요. 이 검은 선이 60일선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면 추세라 그래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방향이 한번 꺾이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이 추세를 볼 때 60일선을 많이 써요. 이게 중심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60일선이 계속 다 어때요? 위에서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는 60일선이 계속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럼 60일선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면 안 돼요. 물 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은 선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때 주식은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검은 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단가를 낮춘다고 들어가면 더 떨어져요. 그걸 다음에 그럼 팁으로. 지금은 돌리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통계로 봤을 때 이렇게 갭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락갭이라 그래요. 하락갭들은 한 번씩 매꾸로 내려와요. 거의 한 종목이 만 10개 중에 6, 7개는 다 매꾸로 올라와요. 이게 이제 이 가격이에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2,000원 가격이에요. 이때 횡보했던 가격이잖아요. 아마도 이 회사는 뭐 실적이 안 좋던가 무슨 악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있어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이게 얼마냐? 10,000원에서 1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을 주고 손해 보지 말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시간을 주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라인에 한번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갭을 메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갭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갭 메꾸러 올라올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검은 선이 빠질 때는 물타기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검은 선이 60일선이니까 60일선을 검게 만들어 놓고 60일선이 하향 추세되는 걸 하지 말자라는 것들 꼭 생각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느 종목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매수가 비중은요? 15,400원에 20%. 원전 관련주잖아요. 네. 그 원전 관련주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전 관련주가 이제 퍼포먼스라 그래요. 이제 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슈는 되게 많은데 주가는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잘 못 가지 않으세요? 원전을 우리가 뭐 기대감은 되게 많은데 이게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미비하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SMR 시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소형 원전, 원전이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시기로 봤을 때는 2030년 정도가 넘어가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연료라고 하거든요. 연료는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큰 연료는 화력,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원전, 뭐 수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빨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 원전에 관련주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그 원전 관련주는 단점이 뭐냐면 기간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 원전의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주가의 흐름이 좋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최소 2, 3년 후부터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가가 다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한 2, 3년 후 정도에
되게 이제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보고요. 잠재 성장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업종의 섹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 논리로 봐야 돼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 기술적이 어디까지 움직이냐. 이 종목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실적이 좋다, 업황이 좋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질 수 있는 거냐. 그다음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내년은 어떨 거냐. 이걸 보는데 이거는 이 원전 산업은 원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 4년 후부터 원전을 보는 게 낫고요. 이 종목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매매하면 돼요. 박스권 13,000원 하단에서 16,000원에 올라온 파는 전략.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우리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이 되면 올라오죠. 이 가격이 되면 올라오고 이 가격이 올라오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 가격이 오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이 가격이 되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할 때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그럼 17,000원에서 16,000원에 팔면 돼요. 16,000원에서 17,000원 올라온다. 그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사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가 이제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깜짝 놀래? 예, 아내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셨구나. 네이버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20만 6천 원에 10%요. 20년 60년 10% 사셨어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올라가다 안 올라가다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가면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게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인터넷 기반에 만든 게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시세를 줬던 게 언제냐면 몇 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시세를 줬었죠. 이게 주도주의 성격이었었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정말 국민주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뭐 2차 전지처럼 그 네이버 카카오에 우리가 사람들이 막 집중을 해서 이 국민주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무슨 주가 됐어요? 이 네이버 카카오는 국민 밉상주가 됐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는 주식이 됐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 다시 주가가 이제 변동이 들어오는 상태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나 AI는 앞으로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 좋았던 것들 다 반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그 호흡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방망이를 좀 길게 가져가셔서 좀 나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25만 원까지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때까지 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타 파라타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업종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내년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동안 많이 빠져졌던 업종들에서 변화가 있어요. 이 제약바이오, 게임주, 그 다음에 플랫폼주.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 움직였죠. 제가 그래서 방송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쪽은 쑥 떨어질 때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업종에 순환매가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싼 가격의 업종이에요. 그게 이제 회복이 들어올 거니까요. 조금 욕심 있게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시간이 좀 많이 되신다. 그러면 좀 끌고 좀 할까요? 네? 추가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가격이라면 이렇게 보면 지금 싼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데 이 종목은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LG 이노텍 LG 이노텍 사셨어요? 23만, 네. 23만 8천 원에 10%요. 직접 사셨어요? 네. 잘 사셨는데요. 이거 한번 샀다 팔았다 또 사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건 네네. 뭐냐면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업종의 순환 사이클.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이 대형주를 살 때는 우리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위치 해봐요. 위치. 이제 가격의 위치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가격이 싼 거냐 비싼 거냐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어때요? 지저분 가격이 잘 보이지 않죠. 이게 일봉이라 그래요. 이거 뭐라고 일봉 해보세요. 일봉은 일봉 하루의 봉을 볼 때는 일봉이라고 하고요. 한 주에 봉 하나 볼 때는 주봉이라 그래요. 그럼 월봉은 뭘까요?
한 달에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대형주의 저점은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 이 주가가 이렇게 세게 한번 올라왔죠. 이게 이제 업황이 개선되면서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나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애플과의 관계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게 이제 가장 좋았을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40만 원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좋았을 때의 주가라는 거죠. 이제 가장 좋으면 그 다음부터 좋아야 되는데 살짝만 꺾이면 이제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이 조정이라는 것들은 이게 자연의 현상이랑 똑같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이제 사이클이 돌죠. 이게 이제 순환이라 그래요. 이 순환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막 덥잖아요. 거기다 붕어빵 팔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뭐 팔아야 돼요? 팥빙수 파는 게 잘 팔리죠. 네. 그죠? 이게 업황이라 그래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제 이런 업황들이 안 좋은 것들 갖다 써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냐? 한 40에서 60 정도 빠져요. 그럼 40만 원이면 그 저점이 50%가 빠진다 그러면 20만 원대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23만 원 직접 사셨어요? 물어보는 것들은 저점을 잘 잡으신 거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40에서 60 라인이 사놓으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대형주의 원리가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왜 반등이 들어오냐고 했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이 있어요. 얘들은 평균 단가가 낮아요. 고점에서 주가를 사는 것들은 팔라고 사는 거고 밑에 있는 주가는 늘라고 사는 거거든요. 이 가격은 50%의 가격이라면 외국인들 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게 40에서 60포인트의 포인트고요. 그럼 반등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이제 자연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자연 반등은 가격이 50% 빠졌다 그럼 25% 정도 올라오고요. 40% 빠졌다 그럼 20% 정도가 올라와요. 저점에서. 그러면 이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닥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간값, 이 30만 원 정도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20만 7만 원, 8만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가 매수 매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 전략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저점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25만 원, 28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때 팔면 돼요. 예. 그래서 위치를 보고 가격이 얼마큼 빠졌나 한번 정복해 보세요. LG 이노텍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50% 빠진 거나 이런 종목 사면 시간을 주면 25%까지 반등이 거의 들어와요. 그걸 노리는 게 우리가 공간 매매의 기법이라 그래요. 대형주는 그 공간이 노리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이라도 매도할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4% 빠진 거는 4하고 5% 빠지잖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대형주 4% 정도 많이.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요. 한 번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한 번 올라갈 때도 뭐 20%까지도 올라가는 적이 있어요.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강하게 움직여요. 이게 봉들이 길게 빠져요. 한 번 올라갈 때도 많이 빨 때는 7%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21만 원부터 25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눌렀다 가는 거예요. 이게 조정이라고 하는데 대형주는 한 번에 안 가요. 코딱처럼 눌렀다 가요. 조정을 줬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였다 가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자연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수 베타시스를 31,120원에 네. 한 5일 전에 샀는데 그렇게 가다가 뭐가 너무 거래량감이 있는데 그렇게 빠지네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네네네.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반도체라도 엄청 굴곡이 심하고 네. HPSP보다 더 많이 빠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은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반도체 소부장, 그 PCB, AI 칩 이런 관련주가 중심인데 내가 사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가격이 어디냐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애매한 가격이 어딜까요? 중간값. 예, 아예 싸지도 않고 아예 비싸지도 않은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값이라 그래요.
아예 중간값.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볼 때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어요, 아니면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죠. 싸게 사기 샀죠. 어중간의 가격은 사기 쉽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아예 높게 사던가, 아예 싸게 사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주식 격언해 보면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파는 방법과 싸게 사도 비싸게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해요. 중간이란 가격, 중간에서 하나에서 위로 파세요. 중간에서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고점이잖아요. 이게 고점, 그죠? 여기가 저점. 그럼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딱 어디예요? 중간이죠? 중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 1번, 2번, 3번이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이에요. 치기에는 매물이 많이 붙어 있고 떨어지기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사요. 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변곡점을 가지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밑으로 많이 밀렸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3만 3천 원은 팔아야 되는데 안 파는 거죠. 이렇게 되네요. 네네, 여기가 딱 중간이라 그래요. 중간의 가격을 보면 여기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대 해봐요. 매물. 여기가 매물이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고점이라 그러죠. 여기 고점, 그 다음에 여기 고점, 여기 또 고점. 고점이 어때요? 항상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쪽에서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주고, 그죠? 이게 추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대가 어때요?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그 접근에 있어서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매라고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추라이 할 때 그냥 팔면 돼요. 내 매수 가격에 오거나 지금도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손해는 팔아서 더 내려가면 살까요? 예,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업종, 이 종목보다는 다른 업종,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 올라가는 추세를 잡고 있는 종목이나 아예 이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될까? 반도체. 네? 죄송합니다. 반도체, HPSP를 갈아타 볼까? 그런.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이 중소형단이라 그래요. 중소형단들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려면 백화점 가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신상품이 백화점에 많이 있고, 그 다음 백화점에 안 팔린 게 우리 할인점으로 오는 게 많잖아요. 그죠? 아울렛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울렛에 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저 다이소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백화점에 있는 종목들이 다 할인해주고 있어요. 50% 다 빠져 있거든요. 저라면 굳이 이걸보다는 그 대형주가 50% 빠져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우리한테 수익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강연회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의 순환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키워드는 회복이에요. 회복. 단어의 회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요. 2022년, 23년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업종의 종목을 우리가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강의하니까요. 토요일은 수원에서 하고요. 일요일은 서울에서 합니다. 일정 잘 보시고 오시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다행인 게 연말 들어서 시장이 올라와서 많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 내내 되게 어려웠던 시장인데요. 그나마 우리가 연말까지는 조금 시장이 강하게 보여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수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장에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답답한 거 있으면 우리 주식 챔피언 전문가님들께서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시니까요. 많이 일정이 맞는 분들을 많이 오셔서 많은 아이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주 반도체 7,200원에 10%. 아, 7,200원 10%요.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팔 기회는 몇 번 있었는데 못 팔아줬네요, 이게. 그죠? 저기 7,2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사고는 간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가격이 되게 안 좋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요. 근데 중소형 중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이 종목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용 물량이 되게 높아요. 네. 신용 물량이 높다는 것은 빚을 많이 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신용 물량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주가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신용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반응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항상 보는 이 매물대라고 그래요. 왜 이 가격이 되면 떨어질까라고 하는 가격이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여기 보면 7,200원 200원. 우리 시청률 사진 가격이 보면 어때요? 여기는 가격이 항상 여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부딪히지 않아요? 이쪽 가격이 다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게 네.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면 떨어질 확률이 많고 이 가격에 사면 떨어지래요. 이게 7,000원에서 7,500원 가격이에요. 여기 오면 떨어지고 또 여기 오면 떨어지잖아요. 여기 오면 떨어져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랬냐? 거의 한 10년 동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이에요. 이 가격대로 이 종목은 계속 움직여요. 그게 가장 제가 큰 최고 높은 가격에 샀는 거네요. 네, 이제 최고 높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사지 않았을 건데, 그죠? 맞잖아요. 네. 이제 보이시죠? 여기 오면 떨어지고, 여기 오면 떨어지죠. 신기하죠? 여기 오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럼 또 여기 오니까 윗골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는 이 가격이 이 고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뚫으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데, 뚫기 위해서는 뭐가? 여기 신용이라는 물량이 있어요. 이게 7.25라고 하거든요. 신용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빚을 얻어서 이 종목 산 거야. 왜? 탄력이 좋아서 한번 움직일 때 오늘 또 11% 막 12% 가잖아요. 그죠? 네.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안 움직일 때는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냥 움직이지 않을 때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팔고 나오는 게 맞고요. 7,000원 오면 어느 정도 종목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기 어렵다 그러면 매일 7,000원 라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7,000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게 돌아요. 세게 돈다고 얘기하는 거는 윗꼬리는 매물 소각인데요. 월요일 날 내일이라도 이 거래가 줄어서 이 윗꼬리 있잖아요. 이 윗꼬리 끝나는 종가에 이 내일 봉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네. 좀 더 갖고 가도 되는데 신용 물량이 네. 많은 거는 급등락이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는 거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든지 도사리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것은 빚이 많은 것들, 빚이 많다는 거,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잘 가다가도 한 번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회피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세요. 매일같이 걸어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요, 네. NC쇼부터요. NC소프트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0% 갖고 있는데 27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꽤 됐나요? 아니, 꽤 됐어요. 오래됐네요. 예. 예.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더 사도 돼요. 더 사세요. 아, 그래요? 네. 더 사도 돼요.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죠. 예, 그 장기적으로 조금 더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네. 전화한 거.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더 사는 게죠. 이게 업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업황 회복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동안 업황이 네.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 게임주가 2년 전에 되게 많이 큰 시세를 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맞잖아요.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던 게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NC소프트 뭐 이런 게임주가 엄청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러면서 2년 동안에 조정이라는 걸 깊게 들어왔어요. 업황이 순환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실적단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밖에 생활을 하면서 이 그동안 많이 돈을 벌었던 것들이 이제 축소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내년에 회복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게임 업종은 이제 이 최저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업황이 안 좋더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 제가 보는 가격은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예. 1차적으로 35만 원 잡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주더라도 이 가격이 네.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사도 큰 무리수는 없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반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은 좀 더 사서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이 들어오냐? 시장에 누가 많이 지금 이 주가를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주체가 많이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이 기관이에요. 기관들이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업 모으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 네.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한 35만 원까지는 뭐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좀 더 사서 35만 원 판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 드려봤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노버티지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31,800원에 30%입니다. 좀 사신지는 조금 되셨나요?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이거 무슨 관련인지 아죠?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네네. 노버티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로봇을 관련돼 있는 업종이에요. 로봇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로봇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레인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뭐 로봇 관련주라고 유진 로봇도 있고, SPG도 있고, 뭐 큐렉소도 있고, 되게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 로봇 관련주는 아직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주가들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근데 산업을 봤을 때는 업황이 많이 좋아져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살 때 그래도 실적이 좀 백그라운드가 잡혀 있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실적이 받쳐주는 거. 우리가 레인보우가 삼성이 지분 투자했다고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은 주가가 세게 못 가는 이유가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면 그 기대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눈에보는 숫자가 나중에는 찍히냐 못 찍히냐 이게 영향을 주는데 그동안 고점 찍고 48,000원, 35,000원 찍고 내려왔던 게 실적 베이스가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 교체가 훨씬 더 좋아요. 노보테마주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튈 때 막 바닥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오늘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뉴스가 있었어요. 롯데 택배 쪽하고 이제 이 로보티즈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로봇이 이제 실증 검증을 해서 움직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건데요. 로봇 관련주는 이때 이용해서 팔아서 나오고 이제 로봇 관련주를 살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3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사는 금액가량은 오겠네요. 예, 올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딱 파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실까요? 주식, HL만도 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문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사도 되냐고 사도 괜찮나? 여쭤보는 네네. 거죠? 예. 네네.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이제 업황이라고 그래요. 이제 업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매수가 들어오면 파는 전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간 매매라 그래요. 이제 공간 매매가 뭐냐면, 이 업황이 떨어지는 건 실적 베이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품단들은 내년에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년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발력이 있게 들어가서, 수익을 탁 찾고 내려오는 그게 이제 매매라 그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내가 막 산다 그러면 이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38,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에 파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런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 매매하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황을 봐야 돼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바닥을 잡으러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동차 부품단들은 이제 자동차 완성자들이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월 달까지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들 자체가 실적 페이스가 다운되면서 이 주가가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업황 회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는 것보다는
종목을 다른 업종으로 돌리는 게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는 나인테크고요. 네. 네, 4,500원에 샀고 30% 정도 됩니다.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그지 않았어요? 누구 추천받았나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샀어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은 더 고가에 샀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네. 계속 사가지고 좀 이 정도로 좀 내려놓긴 했는데 계속 네. 안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제 우리가 네. 나쁜 주식은 없어요. 또 좋은 주식도 없어요. 네. 내가 샀을 때 올라가는 건 좋은 주식이고 이거요. 내가 샀을 때 떨어지면 나쁜 네. 주식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네. 내가 사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고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종목을 한번 봐봐. 이게 그래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로 네. 보면 우리가 실적 베이스 2차 전지가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2차 전지 자체 종목이 대장중이었던 종목들이 다 얼마큼 빠졌어요? 40에서 50%씩 다 빠졌어요. 그죠? 네.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PM 다 빠졌죠. 네. 왜 빠졌을까요? 제가 이 주식은 사실 초보자라서 그렇게 그러셨구나. 전문적인 건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혹시 HTS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좀 키울 수는 있으세요? 이거 볼 줄 아세요? 그런 것도 잘 모르세요? 볼줄 몰라요.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좀 했었으면 좋을 건데 혹시 TV는 네. 보시죠? 네. TV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TV 이렇게 그래프를 틀어놓은 거 보이세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여요.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 주식은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내가 잘 네. 모른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하면 고점. 희한하게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여기 올라오면 떨어지고 여기 올라오면 떨어지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신기하게 여기 가격이 오면 어때요? 주가가 어때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여기 보면 네네. 이게 6,800원 오면 뚝 떨어지고 그죠? 여기도 6,800원 오면 뚝 떨어지고 그죠? 6,800원 네. 오면 뚝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네. 이 가격의 맥스라고 다 온 거예요. 이 가격이 최고 좋을 때가 이 가격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잘 봐봐요. 또 봐봐. 여기는 밑에로 오면 이 가격이 오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오죠. 또 이 네. 가격이 오면 주가가 뻥 하고 올라오고 또 요 가격이 오면 주가가 뻥 하고 올라오죠. 그죠? 네. 이게 왜 네. 그러냐면 이런 성격이 왜 일어나면 테마로 붙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쌓아나온 테마주예요. 2차 전지가 뭐가 나온다고 하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네네네. 위치를 보면 딱 중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4,500원? 이 중간이죠. 네. 이 고점과 저점의 가격이 중간. 그죠? 중간 가격이 딱 있죠. 그러니까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격이잖아요. 얘는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떨어져요. 봐봐.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의 성격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강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떨어지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올라갈까요? 안 올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여기 봐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가 푹 들어왔죠. 지금 봐봐요. 이게 거래가 딱 이렇게 푹푹 들어왔죠. 근데 네네. 주가가 빠질 때 어때요? 이 거래가 어때요? 잠겨 있잖아요. 안 움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산거래라고 그래요. 이 거래가 안 빠졌잖아요. 이 거래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한 번 더 빵 튈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 때는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사는 가격이 이 종목의 성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떤 업종의 기업인지, 그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예측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다른 그럼 기다리면 되나요? 한 번 더 태워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예. 기다렸다가 내 가격 오면 파세요. 그동안 이제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아까 유튜브 같은 게 종목을 보지 말고 그냥 이 종목을 추천했으면 한 주 정도 사놓고 한번 봐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무조건 다 사지 말고요. 30% 이렇게 비중 넣지 말고 내가 공부하는 네. 단계면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추천했지? 라는 것들 한 주 정도 사보고.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산 건 아니고요. 네네. 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몇 개월간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 여유 있으면 계속 제가 사서 뭐 안 돼. 요즘 말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가격을 내려놓은 게 이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면 안 돼. 이게 이 단가를 낮춘다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알고 사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서 예, 네.
몰라서. 예, 조금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SNS에 보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받지 말고 사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몰라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고 해서 한 건데 네. 지금 연결되는데 한 가지 종목 더 해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4,500원 되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얼마에 매도하라고요? 4,500원 이상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아, 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 같아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한항공을 23,500원대 사가지고 네. 그 단가를 낮춰가지고 지금 22,700원이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 팔고 다시 잡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 네.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있죠. 매각 이슈, 이제 합병 이슈가 있어요. 아시아나하고. 이게 좀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에 영향을 많이 있어요. 유가. 네.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냐, 떨어졌냐.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유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유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성은 이제 거의 주가가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행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 나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레저 관련주.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레저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이 매각 이슈에 가장 영향이 있어요. 이제 합병 이슈가 앞으로 더 도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대응하기에는 좀 더디고 힘들어요. 왜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때 한번 보셨죠? 예.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계속 빠지죠. 예. 이게 이제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손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매수가 근처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 종목을 교체할 것 같아요. 이제 소외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밑으로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N자로 꺾여요. 이제 하락 파동을 만든 거죠. 이제 중간가,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항공 관련주는 이 주도주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사지 마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볼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플랫폼도 많이 빠져 있고 화장품도 많이 빨려 있고 화장품 관련 경우는 내년에 업황이 좋아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업황들이 살아나는 업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디어 광고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이 항공이나 물류 쪽은 이제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조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손에 없을 때 종목 교체하고 다른 걸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매도를 할까요? 네, 매도하시고 지금 너무 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걸 얼마에 매도를 걸어놔면 될까요? 네, 매수가 지금 이 가격에 파세요. 지금 가격에 내 가격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 못한 거는 제가 토요일 날 주식 코치를 하니까요. 9시부터 11시까지 전화 많이 주시고 그때 더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좀만 기다리고 토요일 날 방송 시청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